여러분, 안녕하세요. 쯔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시각 기준으로 실시간 10만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방송 자료는 아침 8시 정도에 만들었고 지금 시각이 11시 45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만 달러 돌파된 것과 관련돼서 자료 추가는 돼 있지 않지만 오늘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이슈와 함께 실시각 비트코인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리플도 빠지고 기존의 알트가 좀 하락이 나오면서 비트가 10만 달러를 가기 위해서 알트 쪽에서 좀 힘을 빼주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저희 이제 지인들끼리는 리플이나 좀 기존의 메이저 알트 수익률 난 거 좀 정리해놓자, 익절하자라고 해서 좀 아침에 포지션 체인지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비트가 10만 달러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6% 급등하고 있고요. 10만 1,421달러 선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올해 안에 무조건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2, 3주 안에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리플부터 오르지 않았던 코인들의 강한 순환매가 나오면서 마켓이 조금 더 갈까 했는데 바로 비트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그동안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가격 수준에 도달을 해 주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기까지 수십 차례 더 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과거 데이터 공유를 드렸었는데 그런 것과 무색하게 바로 강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간밤 이 비트코인 가격에 또 도움을 준 여러 발언들과 또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시장 상황 바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2% 증가한 3조 6천억 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55%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때 우리가 60%까지의 도미넌스를 봤었는데 지금 비트 도미넌스 55%대임에도 불구하고 10만 달러 이상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간밤 비트코인이 뉴욕 시간대 안에서는 9만 9천 달러를 회복을 해줬었죠. SEC 위원장의 폴 애킨슨 최종적으로 지명이 됐고 그리고 뉴욕 시간대 안에서도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시가총액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쪽의 ETF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유입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외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시장에 적용됐던 거는 바로 이게 될 것 같네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간밤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강했고 또 지금 트럼프 정권을 의식하지 않고 연준은 단독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싸움 없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에서 자유롭게 시장에만 의존해서 금리나 진행을 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빠르게 인하할 필요는 없다라는 좀 코멘트를 남겼지만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12월 FOMC 때 스몰컷 진행할 것이다라는 좀 어떤 예측과 강한 전망과 함께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전부 다 신고가 랠리를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파월 의장이 또 비트코인과 관련된 코멘트를 내놨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코멘트를 남겼냐.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지금 투기 자산으로 사용하곤 있지만 비트코인은 달러가 아닌 금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을 달러가 아닌 금과 경쟁하는 한마디로 디지털 골드다라고 좀 비트코인의 가치 자체를 평가하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사실 제롬 파월이 이런 자리에서 코인 자체에 대한 코멘트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를 직접적으로 내놨고 또 그냥 단순히 스캠이다, 사기다, 이 정도의 코멘트가 아니라 금과 경쟁하는 자산이다라고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나름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였던 것 같죠. 그래서 이때 뉴욕 시간대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9만 9천 달러를 찍어주면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알트 쪽에 자금이 빠지면 비트가 오늘 10만 달러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정말로 오늘 오전 11시 40분 정도 기준으로 비트가 10만 달러 돌파를 해줬습니다. 앞서 시장에서 이야기했던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의 핵심 조건은 이 수요 공급
그리고 ETF의 유입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ETF 유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압력이 시장에 조금 있었지만 그럼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지지선이 시장을 잘 뒷받침해주면서 추가적인 급락 없이 다행히 비트코인이 일단 10만 달러 돌파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간밤 블랙락 쪽에서 이 IBIT 블랙락의 현물 비트코인 ETF의 유입량이 다시 한번 엄청난 유입을 기록을 하면서 기관 안의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일단 내년 초가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14만 달러를 터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오늘 일단 10만 1000달러 선까지 올라간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 프랙탈 대칭, 이 차트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내년 초에 비트코인이 14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트레이딩샷 전문가의 전망, 그리고 여기에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면 이 마켓 사이클 인베스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빌리프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빌리프 단계는 무슨 단계냐? Time to get fully invested.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다 던져서 투자를 해도 되는 시기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프 단계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한참 올라가는 구간에 있고 아직 thrill, 그다음 유포리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빌리프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블랙 위도 전문가는 현재 사이클에 대한 위치를 공유를 해줬는데요. 이제 정말 빌리프 단계일지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한 채 가격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빌리프 단계에서 10만 달러면 유포리아는 옆에 차트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게 지금 30만 달러죠. 30만 달러 부근까지 이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비트 쪽으로 자금 쏠림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못 갔던 이더는 가죠. 그동안 못 갔던 이더는 가고 원래 비트코인 오를 때 같이 오르는 도지도 갑니다. 그쵸? 정확히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어제까지 비트코인 외에 강한 상승을 보였던 코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리플이 전일 대비 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일 대비 여전히 6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론 같은 경우도 어제 100%대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은 10%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갈 때 같이 가는 도지코인 그리고 지금까지 못 갔던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시총 10개 종목들 안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코인들이 일제히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구글 트렌드를 검색을 해봤을 때 최근 알트코인에 대한 검색량이 급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2021년 불장 때 보여줬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연말 들어서 사람들이 알트코인, 이 알트코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검색하는 검색량이 급증하면서 이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고요. 다만 알트코인 시즌 지수 자체는 어제 대비해서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인데 또 다른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글을 보면은 그동안 이 저항 라인으로 매겨졌던 알트 시즌의 저항이 돌파가 되면서 알트 시즌은 이제 현실이 됐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알트 시즌과 함께 비트코인이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10만 달러를 일시적으로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마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하고 또 숨고르기 나올 때 이 그동안 또 많은 오름폭을 보였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알트코인 시즌의 초기인 만큼 또 추가적인 급등 흐름을 이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법한 지금 프로젝트로 시장에서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래도 나름 최근 한 달간 한 50%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더리움 나름 고지를 좀 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3,85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리플이나 이런 코인들이 워낙 일주일 사이에 50%, 100%씩 오름폭을 보이다 보니까 한 달 동안 50%의 상승률이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게끔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3,800달러 선의 고지를 돌파를 해주고 전문가들은 지금 기술적인 패턴에 따라서 현재 가격에서도 80%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컵앤 핸들 패턴이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격에서 80% 오르면
$7,000까지 오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이더리움 쪽의 ETF 유입량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미뤄 보았을 때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아쉬웠던 상승폭 이더리움이 분명히 조만간 다 만회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보시면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해주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이게 2시간 전, 아까 8시 캡처니까 한 오늘 오전 6시 정도에 올라왔던 글인데 상방으로 지금은 돌파를 해줬습니다. 가격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추가 급등에 대한 기대감 같이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리플이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제 뉴욕 시간대부터 해서 리플의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리플하면 많은 분들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생각 의외로 코인베이스에서 보여지고 있는 리플의 프리미엄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진한 파란색이 코인베이스에서 나오는 프리미엄, 그다음에 이 하늘 색깔이 업비트의 프리미엄인데요. 지금 사실 원화로 거래하는 것 자체가 좀 시장에서는 좀 트렌드에 안 맞긴 하죠. 이걸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쪽에서의 워낙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또 트럼프 정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물 ETF, 이 기관 쪽의 수요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원화가 좀 주도했던 시장도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시장으로 많이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리플의 프리미엄보다 코인베이스에서 프리미엄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인데요. 코인베이스에서 리플 프리미엄 3%대에서 13% 구간에 현재 위치를 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사기 위해서 몰려들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가격이 미국에서 훨씬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음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이 SEC 수장 교체가 일단 최근 리플에게는 강력한 모멘텀이 되어졌었는데요. 일단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어제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죠. 지명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폴로 완전히 교체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하나의 긍정적인 이슈, 모멘텀은 리플이 해소를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세론 뉴스처럼도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오늘 리플이 또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원래 오늘 출시 예정이에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출시 예정인데 리플이 오늘 현지 시간으로 새벽 4시 50분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리플 스테이블 코인 isn't launching today. 오늘 런칭 안 한다. 오늘 출시 안 한대요. 지금 이 뉴욕의 금융감독청이랑 최종적인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출시 예정이었지만 출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트윗을 통해서 현재 실시간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리플랩스는 투자자 그리고 기관들한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키기 위해서 출시 준비를 해왔는데 이것 또한 리플 가격에는 상당한 기대감으로 작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출시가 밀렸다라는 소식도 오늘 리플에게는 SEC 수장의 교체 소식과 함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격 약세로 작용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비트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플 쪽에서는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에서도 이 상장 빔이 나온 코인들이 꽤 있었어요. 일단 바이낸스 US의 페페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7%대, 더 많은 구간에는 11%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에는 그리고 터보라는 밈코인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터보 같은 경우도 상장 직후에 그냥 수직 상승, 완전한 빔 형태로 올라갔고 나름 해당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는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나름 유지한 채 상장 전보다는 높은 가격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가헤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대로 상장빔 이후에 나름의 가격을 유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우리가 모그코인이나 그 태국 하마, 노덴 기억나시죠? 이런 코인들 상장했을 때도 코인베이스가 이런 거 상장해도 돼? 라고 또 생각을 했었죠.
되게 코인 리스팅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코인베이스에 상장하면은 엄청난 상장 빔이 나온다. 라는 게 이제 이 업계 어떻게 보면 전통 같은 거였는데 최근에 이런저런 밈코인들을 대거 상장을 하면서 물론 시장에서는 수급이 쏠려서 일시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상장되고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코인들만 잘 공략을 하더라도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을 얻기에는 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은 이 상장 일정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어셋이라는 트위터 계좌가 있습니다. 계정이. 그래서 그냥 코인베이스도 있고, 뭐 코인베이스 어셋도 있고, 코인베이스 월렛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코인베이스 어셋에 들어가면은 오늘의 로드맵하고 상장되는 코인들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리 알기 위해서는 미리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어떤 코인을 상장합니다. 라고 얘네들이 뭐 블로그나 이런데 외신이나 공지를 하지 않아요. 실시간으로 늘 트위터 계정을 보고 있어야 돼. 얘네 블로그라던가 이런 SNS 계정을 팔로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개별 코인 있죠. 예를 들어 터보면 터보도 개인 이 X 계정에 가서 보면은 뭐 우리는 곧 어딘가에 리스팅한다. 라고 힌트를 줍니다. 근데 어떤 거래소인지는 밝히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베일에 쌓여져 있지만 개별 프로젝트의 일정을 팔로업을 하면서 또 거래소들이 실시간으로 올려주는 글을 보고 있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위터나 SNS 계정을 활용하는 게 이 상장 일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보통 당일에 오늘 원화 거래소에 오후 5시에 상장합니다라고 미리 글이 올라와요. 그래서 국내는 조금 더 대응하기가 수월하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는 미리 일주일치 한 달치 미리 일정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프로젝트 단에서의 움직임을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거래소들의 계정을 잘 확인하시면서 그날 올라가는 상장되는 코인들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밈코인이 나왔습니다. 스키 마스크독이라는 코인인데 이 스키 탈 때 쓰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강아지예요. 그래서 이 코인의 이름은 스키 마스크를 쓴 개, 스키 마스크독, 티커명 SKI입니다. 근데 미국의 한 의원이 이 스키 마스크독을 구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2배나 상승하는 하루 만에 100%의 상승을 보이는 또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콜린스 의원이라는 분이 스키 마스크독을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얘나 아니면 앞서 상장했던 무덴 같은 애들이나 페페도 그렇고요. 펀더멘털이 하나 없어요. 가지고 있는 기술도 없고 유틸리티성도 딱히 없고 그런데도 코인베이스에 상장되고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이 유틸리티성이나 실제 확장성이나 어떤 펀더멘털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안에서의 참여자들의 활성도, 커뮤니티 활성도 혹은 거래량, 시가총액 좀 더 숫자에 집중해서 거래소들이 리스팅의 기준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많이 보여집니다. 코인베이스의 이런 밈코인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상장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런 흐름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관심을 받게 되는 밈코인 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서 계속 언급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 보면 언젠간 또 이름이 알려진 거래소에 올라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이런 상장빔들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저런 걸 누가 사? 누가 봐도 그냥 잠깐이다 한때다 한때 하는데 요즘 그 한때로만 작용이 됐던 밈코인들이 자꾸 주요 거래소에 아무런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상장이 돼요. 거래량이 많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자금이 쏠리고 하다 보니까 상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 하루에 정말 얼마나 많은 밈코인들이 탄생을 합니까? 세보지는 않았지만 수백 개, 수천 개의 코인들이 탄생을 하겠죠. 실시간으로.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언급을 받고 시장에 관심을 받는 프로젝트는 정말 극소수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극소수 안에서의 관심이 이어지게 된다면 상장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가 보유함으로써 혹은 누군가가 언급함으로써 시장에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밈코인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어, 하다 이제는 스키 마스크를 쓴 강아지 코인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투자의 판단은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안 샀어요. 저도 언젠가 살 것 같긴 한데 저는 저도 안 샀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은 개인에게 있는 거지만 이런 코인들이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 트렌드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같이 알아두자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비트코인이 현재 10만 3천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마일스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만 3천 달러 한 번에 돌파를 해주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코인 시장에게는 나름의 호재로 작용이 됐던 리플에게는 새로운 뉴스가 됐을지언정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는 결론적으로 극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SEC 의장의 교체, 최종적으로 지명된 폴 애킨슨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 애킨슨은 일단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에 공화당 출신의 SEC 위원이었고요. 과거 SEC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규제를 제거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장 주도형 접근을 강조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캠페인의 규제 부담 축소 공약과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폴 애킨슨이 지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폴 애킨슨 같은 경우는 강한 친암호화폐, 강력한 암호화폐 지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SEC의 수장이 된 폴이 앞으로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호해주고 육성을 해줄 수 있을지 그의 발언과 행보들을 같이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녹화하는 시간에 오 마이 갓 10만 4천 달러까지도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죠. 오늘 8%대 지금 실시간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비트는 오늘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비트가 올라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리플이나 뭐 트론이나 다른 코인들의 가격 하락, 이게 그냥 시장 안에서의 순환매이기 때문에 뭐 리플이 망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일단 비트한테 좀 시간을 주고 비트가 상승을 쭉 하다가 숨 고르기를 할 때 또 그 자금들이 다른 코인들로 이동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